종로는 공실거리라 임대문이만 덕지덕지. 참 충격적인 말이 나오네요. 종로 이러면요 1980년대 1990년대에는요 대표적인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종각 지하 쇼핑센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대문이만 거덕거덕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상가 입찰 중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매로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경매로.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 상가에 사람이 나가서 상가 입찰을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경매로 넘어가서 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입니다. 경매문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임대문이라는 게 진짜 덕지덕지 할 정도로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종로는요 옛날의 어떤 그 모습이 아예 없어졌다고 해요. 종로 2가 사거리에 위치한 탑골공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부터 400m 직선거리를 보면 공실만 쭉쭉쭉쭉 달려 있습니다. 어떤 층은요 2층 건물이 통째로 공실이 되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종로 이러면요 맥도날드 종로 1가에 28년 동안 운영했던 직영점 2호 영업 중단한 거 아시죠? 또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한국 1호점이 종로 1가에 있었습니다. 38년 만에 2022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종로 상권은 그 어느 상권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관광객이 오는 상권은 좋습니다. 명동 상권도 괜찮다. 홍대 상권도 나아진다. 강화문 상권도 나아진다 하는데 종로는요 기본적으로 내국인들이 많이 가는 장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국인들이 가는 장소는 지금 청년들의 지갑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니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가는 지금 최악의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 어쩌면 당연합니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종로 2가 사거리 1층 상가 임대료입니다. 전용이 99제곱미터예요. 99제곱미터면 30평 정도 되죠. 보증금은 2억인데 원래 임대료를 1,400만 원에 내놨던 것을요 지금 1,000만 원으로 400만 원이나 줄였어요. 엄청나게 줄였죠. 지금 거의 말입니다. 4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30% 가까이 줄였다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문제는 30%까지 줄였는데 안 나가요. 이러면 나가줘야 되잖아요. 안 나가요. 코로나 때 쭉 빠진 상가 공실률이 아직도 채워지지도 않았고요. 임대료 조정에 들어갔는데 상가는 아직까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종로는 그 어느 때보다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종로는 공실거리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종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상권이 지금 공실거리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의 지표를 보면요. 지금 종로는요.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1분기하고 2024년 2분기를 서울 도심의 집합상가를 중심으로 공실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실률이 늘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2023년 1분기에는 10.11%였는데 2024년 2분기에는 11.19%입니다. 1.08%가 늘었습니다. 세상에나 공실률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의 도심 안에 있는 집합사가의 공실률은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은 12.16%로 떨어졌고요. 종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11.59%입니다. 서울의 전체 도심의 11.19%보다 종로가 높죠. 을지로는 11.43%.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의 상황은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임대료를 내렸는데도 상가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은요. 시장에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종로 상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400만 원 하던 임대료가 1,1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상가가 임대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현장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지갑을 안 연다는 뜻이에요. 현장은 여전히 냉골이고요. 쪼그라들고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자치구 불러보더라도 동대문구나 종로구나 을지로구는 지금 상황이 계속 안 좋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수가 좋아진다 내수가 좋아진다 하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종로 상권 정도는 좀 돌아가 줘야지 내수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만 많이 오는 명동 상권이나 광화문 상권이나 아니면 홍대 상권이나 아니면 성수 상권이나 이런 쪽은요. 지금 전통적인 상권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나 전통적인 상권은 여전히 어렵다. 내수는 진짜 심각하다. 그 말이 아직까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부채가 많아서 자영업자들은 허덕허덕 하거든요. 장사까지 안 되면 부채 어떻게 갚습니까? 그냥 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망한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은 써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 지금 1,019조 8천억, 1,000억을 한번 넘어서고 나서요. 2024년 2분기에는요. 1,060조 1,000억 원까지 됐으니까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채가 줄어들 때 현장 경기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현장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진짜 바닥이 박살났다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라는 게 종로 상권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참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